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국수, 탐, 표준 점수 합이다. 그러면 국어 200점 만점이고 수학도 200점 만점인데 탐구는 100점 만점이니까 두 과목을 봤으면 두 과목을 더해야 몇 점 만점이 된다. 200점 만점이 되니까 국어, 수학, 탐을 다 더하는 거다. 근데 100분위 합이다 그러면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100, 100이니까 얘네 이 두 개의 100을 뭐 한다? 평균 100분위를 내서 더한다.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그 자료를 드릴 때 탐구 한 과목 기준을 따로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 기준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을 해드리냐면 저게 좀 전에 이게 단순합이면 국어, 수학, 탐구가 값어치가 다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국어 200이고 수학 200인데 탐구를 한 과목밖에 반영 안 하니까 표준점수가 100이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20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점수를 매겨야 된다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점수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상위 누적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만드는 상위 누적 테이블을 밴드에 풀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안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데서 막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요, 돌기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뭐 교사들이나 학원 관계자들한테는 저희가 드려요. 그럼 그분들이 또 참지 못하고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안 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설명을 다 하고 풀어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 설명을 해가지고 다 이해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파일 같은 것도 저희가 그 설명을 안 해도 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몰라도 이 파일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풀어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그냥 다 설명을 해야 되면 일일이 너무 많은 오해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T에 보시는 것처럼 9등급 체계입니다. 이제 9등급 체계. 그러니까 상대평가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뭘 설명하면서 표준점수 계속 표준점수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점수의 출발은 표준점수예요. 모든 점수의 출발은 표준점수이기 때문에 상대평가, 그러니까 절평 말고 절평은 절대평가는 원점수예요. 절대평가는 원점수인데 상대평가는 표준점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성적표 받아보시면 수능 성적표나 6월 모평, 9월 모평 성적표는 점수가 이렇게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에 성적표 왼쪽에 보면 아래로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근데 100분위 등급 표준점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력평가 성적표는 옆으로 돼 있거든요. 그 항목이 옆으로 돼 있는데 원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등급이 안 나오고 원점수 다음에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준점수에 의한 100분이고 표준점수에 의한 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표준점수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를 산출을 하고, 그러니까 100분위를 매기거나 등급을 매길 때 원점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이 원점수 등급 컷을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급을 매겼는데 등급 원점수를 안 매겼는데 우린 표준점수로 매겼는데 원점수를 왜 발표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의도는 있어요. 다른 의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남을 거라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이 평가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원점수를 일단 뭐로 만든 다음에 표준점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모든 과정은 뭐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표준점수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좋은 건 한 번 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도수분포표, 그러니까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점수로 만드는 거예요. 표준점수로. 가운데 점선 있는 데가 평균이에요. 가운데 점선 있는 데가 평균이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기가 국어 수학은 100이고요. 저 자리가 표준점수 값으로, 원점수 말고 표준점수 값으로 저 가운데 있잖아요. 저 가운데가 100이고 탐구는 50이에요. 저 자리가. 그래서 우리 애가 시험 봤는데 탐구가 50 미만이다. 그럼 평균보다 미치구나.
52다. 그러면 평균보단 낮구나. 국수가 2자리다. 그럼 평균보다 떨어지는구나. 국수가 3자리다. 그러면 아, 평균보다는 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요거를 이렇게 촥촥촥촥 나누면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맨 끝에 둘이가 길이가 같고요. 아, 폭이.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네. 그 다음 2번째가 또 폭이 같고, 그 다음 3번째가 또 폭이 같고, 4번째가 폭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가운데 독보적인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점선을 둘러싼 가운데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런 비율로. 9등급은 무조건 이런 비율. 그래서 1등급과 9등급이 같은 거고, 2등급과 8등급의 비율이 같고, 3등급과 6등급의 3등급과 7등급의 비율이 같고 4등급과 6등급의 비율이 같고 그 독보적인 20%가 딱 있는 거예요. 누구와도 저걸 공유하지 않는. 예, 저걸 1등급부터 9등급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렇게 앞에서부터 저쪽부터 1등급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저 9등급 있는 쪽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5등급 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 있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아이들. 그러니까 뭐 3등급이니 4등급이니 그러면 상위권이야. 그렇잖아요. 중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5등급만 중위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5등급만. 아, 4등급, 만약에 3등급이잖아요. 3등급이면은 전국에 23% 안에 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집에 가서 우리 집은 대한민국 상위 23%인가? 아빠의 삶은, 엄마의 삶은 대한민국 상위 23%인가? 근데 우리 집 애가 2등급을 받아. 상위 11% 아이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지금 현재 모집을 하는 대학이 193개인데 4년제 대학이. 근데 실제로는 이제 2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200개 대학인데 예를 들어서 20번째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쳤을 때 20번째 대학을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20번째 대학을 가면 우리나라 안에 상위 10% 안에 속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네. 저희 기준으로 이제 저희 리허설이라는 책인데 리허설에 대학이 35개가 있거든요. 일반대는. 지방 거점 국립대 빼고 35개 대학이 있어요. 35개 대학이 있고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 들어가면 이제 44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44개가 되는 거니까 그 44개 리허설 안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를 가게 되면 상위 20% 정도? 22% 정확히 말하면 22% 정도 되겠죠. 22% 정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비율이 기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 원점수가 기준이 되는 거라서 저런 원점수로 됩니다. 제가 작년에 만든 표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이제 등급 경기에 딱 원점수 위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저렇게 구조가 저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한국사랑 제2외국어가 1등급, 그러니까 9등급, 절대평가 9등급은 똑같은데 1등급 기준 점수가 다르죠. 제2외국어 한문은 45점이고, 한국사는 40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90점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91점, 92점이 다 그냥 다 1등급인 겁니다. 그러니까 89점부터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억울한, 정시에서 제일 억울한 친구들이 89점 2등급이고 수시에서 제일 억울한 친구들이 79점 3등급입니다. 수시는 보통 영어를 2등급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79점 3등급이 이제 끝장인 거고. 이제 정시는 이제 1등급이냐 2등급이냐도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89점 2등급이 정시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렇게 성적이 있으면 애들이 시험을 보면은 애들의 원점수 기준은 정규분포 곡선을 띄지 않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을 띄지 않는데
그걸 정규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표준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제일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평균인데, 자, 이 노란색은 원점수입니다. 원점수. 원점수 평균. 예, 원점수 평균이 여기서 0점부터 시작해서 여기 100점까지 원점수 평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국어 수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수학을 기준으로 하면 원점수부터 100점. 당연히 이제 탐구면 0점부터 50점까지가 되겠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평균점을 뭐로 잡는다 그랬죠? 표준점수로 잡으면 이걸 100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보다 떨어지면 요쪽으로 갈 거고, 평균보다 높으면 요쪽으로 갈 테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되게 쉽게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이 있는데, A라는 과목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다시 지우고. 자,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이 있는데, A라는 과목은 이게 노란색은 원점수라고 했으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합시다. 국어 수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국어 수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50점이고요. 얘는 70점이다. 평균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린 통상적으로 A 과목과 B 과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쉬운 과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B 과목이 더 쉬운 과목이었다고 얘기하고 A 과목은 더 어려운 과목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여기서 100점 맞은 애랑 여기서 100점 맞은 애가 똑같이 100점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00점을 맞기 위한 노력과 얘가 100점을 맞기 위한 노력이 물론 둘 다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값어치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냉정한 사회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더 가치 있게 쳐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원리가 표준점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고사 세대인데 저는 국어가 75점이고 수학이 55점이던 시대에 한국고사를 봤단 말이에요. 문과는. 이과는 수학이 75점이고 국어가 55점이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배점이 다른 거죠. 근데 국어가 75점이고 수학이 55점인 때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저는 국어는 75점을 받고 수학은 35점을 받아서 110점을 만들고, 제 친구는 수학은 55점을 받고 국어도 55점을 받아가지고 110점을 만들고, 그럼 얘네 둘의 저와 제 친구의 110점은 똑같은 110점이잖아요. 그게 원점수 체계의 함정이에요. 근데 만약 국어 75점 받는 것과 수학 55점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라면 수학을 55점 받고 국어를 55점 받은 제 친구가 저보다 점수가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게 표준점수라는 거라니까. 표준점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표준점수가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실현하는 거냐면 얘도 여기는 100이고 얘도 여기는 100이란 말이에요. 되셨죠? 네. 근데 얘는 여기까지 가려면 원점수 기준으로 50만큼 더 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100에다가 50을 더해요. 그럼 150이 되죠. 근데 얘는 70에서 출발하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얼만큼 더 가면 된단 말이에요. 30만 더 가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30과 150,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점 크기가 크면, 만점 표점이 크면 시험이 뭐 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어려웠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물론 만점 표점은 평균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면 표점이 떨어지고 평균이 내려가면 표점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반은 뭐 때문에 틀리냐면 평균이 낮다는 게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얘들이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시험을 냈지만 얘네가 공부를 안 한 애일 수 있고 얘네가 공부를 많이 한 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원은 60이 나오길 바라고 시험을 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균 60이 나오면 표점 최고점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제 논리대로는 140이 되는 거니까. 적정 난이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의 5등급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70을 만들었어. 그래서 130대가 나온 거야. 물수능이래. 똑같이 냈는데
그 애 유달리 공부를 안 해. 그럼 불수능이래. 평가에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네가 하는 거야. 지네 뭐 하는지도 모르지. 예.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킬러 논쟁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냐면 얘네는 안 풀지 않아. 킬러를 풀지 않아요. 킬러는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 이걸 갖고 왜 전체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 없이도 표점을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 구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4학년도에 과탐2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자, 2024학년도에 과탐2의 일대 변혁은 뭐였었냐면 서울대 지정이 폐지가 된 거예요. 서울대 지정이 폐지가 된 겁니다. 서울대 지정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과탐2의 우수 자원이 기존에 과탐2를 했던 우수 자원이 다 뭐 하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향이 발생을 할까요? B에서 A로 가는 경향이 발생을 할까요? B에서 A로 가는 경향이 발생을 하겠죠. 아니 얘네 우수 자원이 빠졌어요. 그럼 걔네는 원래 평균을 갉아먹는 애들이었어요? 평균을 끌어올리는 애들이었어요? 끌어올리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끌어올리던 애들이 사라졌으니까 평균이 뭐예요? 낮아지죠. 그래서 과탐2 표점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수 자원이 빠져가니까 과탐2 표점 최고점이 뭐 하게 되느냐?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게 상승했다. 근데 이게 상승한 이유는 평균이 뭐 했기 때문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들이 어떡하죠? 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요? 올라요. 그럼 과탐2 최고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간 이유가 없죠.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와서 과학탐구를 하던 애들이 있는데 과학탐구를 하는 애들 중에 5, 6등급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사탐으로 가요. 그럼 얘네는 평균을 뭐 하던 애들이었으니까? 내리던 애들이었는데 얘네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과탐의 평균은 얘네가 갉아먹던 애들인데 얘네가 사라졌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최고점은 내려져. 그냥 과탐의 영역이 약해지죠.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리고 얘네 사탐 가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면 괜찮은데 공부를 해서 3, 4등급이 되면 얘네는 평균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평균을 뭐 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올리는 애들이 되니까 상관없는 건데 얘네 가갖고 그냥 5, 6등급 한다. 그러면 얘네가 오히려 가서 평균을 뭐 하는 역할을 하겠어요? 내리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최고점이 뭐 하는 역할을 하겠죠? 올라가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역사적 대의를 갖고 사탐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내가 사탐 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얘들이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가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과탐이 3등급이나 2등급의 경우인데 어떤 특정한 부분이 굉장히 극복이 되지 않는다. 생명과학의 유전이 극복이 되지 않는다. 이 친구가 넘어가가지고 뭐 1등급을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서 뭘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가는 애들 중에 최소 60% 이상은
덜 해도 되니까 가는 거.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덜 해도 되니까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덜 해도 되니까 가니까 공부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러면 요게 뭐냐면 요게 점수축일 거고요. 그럼 요 보이지 않는 요 축이 있잖아요. 요 축이 인원일 거 아닙니까? 인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굉장히 뭐예요? 적어요. 자, 이거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여기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적으니까 요만큼하고 요만큼하고 요만큼을 합쳐도 전체 집단의 1%가 안 될 수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얘네 셋이 표준 점수는 다른데 아무리 묶어도 뭐가 안 되니까 1%가 안 되니까 얘네 100분위는 똑같이 다 10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100분위의 표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부터는 어때요? 그냥 얘 하나가 애들 뎁다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막 1%가 아니라 막 2%일 수도 있고, 여기 가면 막 4%일 수 있고.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1점씩 떨어지는데 100분위는 드문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뒤로 갈수록. 그리고 이 정점을 딱 넘어가면 8, 9등급 가면 어떻게 해 또? 귀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아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공통 과목을 이론 표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도 100점부터 0점부터 76점까지가 있으면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을 100으로 놓고 그 100에서 얼마큼 갔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뭔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0부터 24로 잡기엔 너무 뭐하다. 좁다. 그래서 이거를 이 76의 점수 체계로 바꿔준다. 그걸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원점수가 필요하다. 조정하는 원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이 평균이 왜 평균에서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 100에서 이 평균이 50이면 여기까지 가는데 50만큼 더 가면 되고,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70이면 이게 30만큼 더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계산식이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이 요거예요. 원래 표준 점수 계산하는 식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Z점수를 계산하는 건데, 이걸 계산하면 소수점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있고 자기가 받은 원점수가 있고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가 있으면 그 원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50인 과목이다. 그럼 100점 만점을 받았는데 50점을 받았다. 평균이 50이다. 근데 이 과목의 표준 편차가 20이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게 100에서 50이니까 50이잖아요. 그리고 20을 나누는 거니까 2.5가 나오겠죠. 네, 그럼 2.5가 나오는 이 Z점수가 이 2.5라는 이 숫자가 표준점수가 되는 거예요. 저걸 표준점수로 바꾸면 뭐 그냥 이제 표준점수는 여기다가 이제 어렵지만 여기다가 요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20을 곱한 다음에 100에다가 더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100이라 그랬잖아. 아까. 네. 표준화 점수는 나중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계산하면 50이잖아요. 그럼 100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0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하면 90에서 50을 빼고 20을 한다. 표준편차가 20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0 한 다음에 더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원점수 90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40점이고 20으로 나눴으니까 2잖아요. 그럼 2에다 20 곱했으니까 40이죠. 그러면 140이 되죠.
그럼 원점수 90점이면 표현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다? 140점이 되는 거고, 원점수 만점이면은 150이 되는 거. 뭐 어떤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개념만. 이렇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조로, 근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나눌 수 있는 값이 뭐해질 테니까 작아질 테니까 최종 값도 작아지게 되겠죠. 근데 얘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선택 과목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정 원점수를 만들 때 요걸 써야 되는데, 다시요, 요걸 써야 되는데, 선택 과목도 원래는 요거를 써야 되는데, 조정이란 단어도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별로 뭐가 다를 테니까, 집단의 성격이 다를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건 똑같아요. 선택 과목의 표준편차, 선택 과목의 원점수, 선택 과목의 평균은 똑같아. 저것까지는 똑같아. 저게 이제 가장 기본 값이야. 되셨죠? 네, 저게 기본 값이에요. 네, 저 기본 값에다가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선택 과목 집단.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의 공통 과목. 원래 공통 과목은 언어와 매체를 보든 화법과 작문을 보든 다 똑같이 그냥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그걸 곱해. 됐죠? 예. 네. 밖에 설명하고 있나? 그러고 선택 과목 집단에 공통 과목의 평균을 활용해야 집단의 성격을 반영하는 거잖아. 자,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지금 온라인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건 어쨌거나 선택 과목의 선택 과목을 할 때 나오는 거였어요. 이건 놔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이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이 두 개 집단에 공통 과목 평균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언어와 매체나 합법과 작문 중에 하나가 더 잘하는 집단이라면, 국어를 잘하는 집단이라면 공통 과목의 평균이 뭐 할 테니까? 올라갈 거니까. 올라갈 거고, 그 아이들을 그만큼 뭐 해줘야 된다?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화작의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 있고, 엄매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기본적으로 놓고, 거기다가 얘네 선택 과목 점수를 뭐 해준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주는데 그 선택 과목 점수를 더할 때 이 표준 편차는 왜 있냐? 표준 편차는 집단의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균질한 집단이면 표준 편차가 적을 거고, 이질적인 집단이면 표준 편차가 뭐해질 거고,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있으면 언어와 매체는 얘는 높지만, 평균은 높지만 공통과목의 표준 편차는 낮을 수 있어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얘는 낮지만 얘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는, 이거를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잖아.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변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네가 지금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얘네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얘네가 높으면, 공통과목 평균이 높으면 그만큼 조정 원점수를 만들었을 때 뭐 하게 나올 거예요? 높게 나올 거고, 얘네가 낮으면 낮게 나오겠죠. 그게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의 표준 점수 차이다. 무슨 말이 되셨어요? 네, 그게 그 차이다. 그 확통과 미적을 갖고 생각하면, 확통과 미적 집단 중에서 공통 과목의 평균이 뭐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적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첫 출발 자체가 이미 뭐 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높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확통은 낮게 시작을 하는 거고. 뭔지 되셨죠? 그래서 확통과 미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확통 만점을 받았을 때 요 값을 최대로 뭐 해줘야 돼? 이 값이 커져야 여기 나오는 값이 뭐 해질 거예요? 더해지는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통이나 미적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해 안 되면 버릴게요. 자, 확통이랑 미적이 있는데 얘네가 30점이고 얘네가 38점이다.
그럼 얘네들의 격차를 줄이려면 요 앞에다가 더하는 숫자가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확통은 커지고 미적은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적 평균은 높고 확통 평균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통하는 애들이 수학을 열심히 안 하니까 확통을 쉽게 낸다 하니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더 좁아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의 조정원 점수를 만들 때 집단에 뭐가 들어간다. 집단이 봤던 공통 과목의 결과가 들어간다. 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